타입에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이 입문주차 때 이미 보신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객체, 함수, 클래스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인원 보시고 바로 오셨으면요. 저는 마지막 코드를 여기 enumtips.ts에다가 저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파일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는 others라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줬는데 저는 이거를 enums라고 바꿔줄 거예요. 이제 코드를 쓰다가 우리가 이제 제네릭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있다 코드를 옮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제네릭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선언 시점이 아닌 생성 시점에 타입을 명시해서 하나만의 타입이 아닌 다양한 타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죠. 타입스크립트만 갖고 있는 기법이 아니에요. 다른 정적 타입 언어도 제네릭 타입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요. 자바, C++ 그런 언어도 제네릭 타입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죠. 그래서 제네릭 타입을 선언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T를 쓰죠. 타입할 때 T. 그 외에 U랑 V도 있고 뭐 K도 있죠. 키. 반드시 T, U, V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관용적인 식별자를 쓰는 게 그래도 모범적이겠죠. 그래서 T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제네릭 타입을 사용을 해서 하나만의 타입이 아닌 다양한 타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N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N이는 제네릭 타입, 그러니까 T 이런 거에 비해서 타입 체크를 전혀 하지 않죠. 우리가 타입스크립트가 아닌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N이를 쓰게 되면 전달받은 데이터의 타입을 알 수가 없고 N이를 쓰면, 그리고 데이터를 반환을 할 때 타입 정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면에서 제네릭은 전달받은 타입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반환을 할 수 있지만 또 타입을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객체 제네릭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객체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제네릭을 사용해서 만들기 전에 한번 제네릭 없이 만들어 봐요.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일단 인터페이스, 마이 인터페이스. 제네릭 안 쓴다고 했죠? 제네릭 쓰지 말고 한번 해봐요. 밸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컴파일이 되도록 이제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죠. 그쵸? 우리 타입에다가. 그럼 스트링이 있고, 넘버가 있고, array string. 여기 있죠? 그래서 string 유니언 타입을 써줍니다. number, 그리고 array string. 이렇게 쓸 수도 있고, stri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키워드 쓰는 점에서 좀 달라요. 기능적으로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readO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array string 불리언을 할게요. 불리언.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같이 쓸 수 없는 관계예요, 얘네는. 근데 readOnly 불리언으로 써주면 컴파일이 잘 되죠. 그러면은 제네릭 쓰고 싶은데 제네릭이랑 readOnly랑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같이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제네릭 read-only array라는 유틸리티 함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유틸리티 함수를 배울 건데 이렇게 써주면 컴파일이 잘 됩니다. 자, 이 다른 점이고요. 이건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객체 3개를 한번 써볼게요. string object가 있죠? string object. 여기다가 my interface 타입을 명시를 해주고 이제 밸류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hello world 하고 있네요. 자, 컴파일이 잘 되죠? 마우스 올려보면 my interface 타입이라고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number object. 얘도 my interface고 밸류가 있고 1, 2, 3, 4가 있죠? 컴파일 잘 되죠? 에러 없죠? 그리고 string array object가 있죠? 얘도 const. 얘도 my interface. 근데 밸류가 있고 대신 배열 있죠? 문자열이 담긴 배열이 있죠? hello 그리고 world. 자, 셋 다 컴파일이 잘 돼요. 에러 없이. 근데 제네릭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밑에서 비교를 해봐요. 베이스 G라고 불러주시고요. 그 밸류 동일하게 있고 이제 제네릭으로 만들어 볼 거니까 T 붙여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T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우리가 있는 상수들을 이제 제네릭 타입을 부여를 해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string object G라고 불러주시고요. my interface G를 써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달할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죠. 그래서 밸류가 있고 hello world 라고 쓰면 잘 컴파일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는 number object가 있네요. number object G라고 해주시고 my interface G 그리고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 타입은 number 됐죠? value 1, 2, 3, 4 자, 컴파일 잘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string array object G my interface 하고 이 안에서 array string 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 개가 이렇게 네스팅이 되면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string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해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value 그리고 배열 그렇죠? hello world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G죠? G 자 그러면은 잘 이제 컴파일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점이 뭔가요? 한번 다른 점 살펴보고 갈까요? 자, 일단 위에는 우리가 타입을 선언을 할 때 어떤 타입인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타입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어떤 타입을 내가 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넘버 어레이를 보내고 싶으면 여기 와서 넘버 어레이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불리언을 보내고 싶으면 또 불리언을 여기 와서 추가해줘야 되고 또 불리언 어레이를 보내려고 하면 또 불리언 어레이 와서 추가해줘야 되고 네, 좀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이렇게 선언해주고 계속 재활용할 수 있어요. 다시 타입 가가지고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그런 네, 차이점,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타입을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명시해줄 때 무슨 타입을 우리가 전달을 하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네릭 타입의 장점은 기초값을 보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my interface G라는 타입이 string이랑 자주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초값을 보내줄 수 있어요. string.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string을 지워도 잘 컴파일이 돼요. 왜냐? 기초값이 string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넘버를 없애면은 컴파일이 되지 않죠. 왜냐면은 기초값이 string으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 너는 넘버를 지금 밸류에다가 할당을 하려고 해. 그렇게 하면서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객체 제네릭 타입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함수의 제네릭 타입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코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서 저는 소스 폴더 안에 generics라고 만들 거고요. 그 안에 objects.ts라고 하나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저는 오프를 할 건데 이게 타입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얘네를 타입스 안에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트를 해주고 또 얘도 엑스포트를 여기 와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와서 이제 임포트 하면 되죠. 퀵픽스가 없네요. 그러면은 import from types my interface가 있고 또 my interface G가 있죠. 이렇게 하는데 얘네 둘 다 타입이니까 import type이라고 키워드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 파일은 이제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 제네릭 알아보겠습니다. 함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function get data t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우리가 인자로 데이터를 받고 또 반환을 t를 하죠. 네, return data라고 하면은 잘 컴파일이 됩니다. get data 보면은 이렇게 제네릭이 잘 반영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더 나가기 전에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입문 주차 때도 아마 링크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취업을 하시면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공식 문서밖에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 읽다버릇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보를 최대한 빨리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죠. 그쵸? 그래서 공식 문서 꼭 읽어보세요. 자, 일단 이제 getData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제가 이제 콘솔 로그 약간 테스팅이죠. 이게 다 컴파일이 돼야 되는 함수 그리고 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써볼게요. 우리가 콘솔 로그 getData 함수를 호출을 해서 스트링을 보낼 거고, 그리고 요 안에 string data라고 보냈을 때 에러 없이 잘 컴파일 돼야 되죠. 사실 요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요거 없이 하면은 타입이 추론이 돼요. 그래서 get data 올려보면은 string data 리터럴이 되네요. 이게 string 리터럴이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string으로 타입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get data 그리고 넘버가 있죠. 넘버 그리고 1, 2, 3, 4 또 하나 일단 더 쓸게요. get data 또 유저 요거는 없는 애죠 아직.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또 로그가 있고 콘솔 로그 get data string 이건 어레이네요. 어레이가 있고 아이고 네 그리고 안에 뭘 또 보내줘야 되고 get data 이건 뭐죠? 이것도 비슷한 건데 다른 방법을 보여주느라 똑같은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 안 되는 것부터 볼게요. 이거는 간단하죠? string 그리고 number 간단하죠? 자, number 마우스 올려보면은 function signature 잘 보시면 얘랑 패턴이 똑같죠? 위에 있는 패턴. 자, 그러면은 유저가 어떻게 생겼나요? 요거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을 때 컴파일이 돼야 되고 또 name kt라는 이걸 보냈을 때 충족을 시킬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입을 써볼까요? 타입 유저 이메일이 있어야 되죠? 이메일 스트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름도 있죠? 벌써 이제 이거는 충족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임은 없다고 이제 컴파일 에러가 뜰 거고, 그래서 name 또 string이라고 하면은 자 컴파일이 잘 되죠? 그쵸? 유저 그쵸? 그리고 string 요거 안에서는 string data 이런 식으로 쓰면은 컴파일 에러를 해결을 할 수 있고, 요 안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거는 빈 배열도 유효한 인자 맞아요. 빈 배열도 유효한 인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string 이렇게 한번 함수를 써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상세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지금 이 t라는 제네릭 타입이 3번 쓰이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 타입 베리어블, 타입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타입 변수라는 게 유저가 데이터에다가 이제 인자를 보낼 때 그 타입을 캡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도 t가 돼야 되고, 그쵸? 인자를 보낼 당시에. 그리고 반환을 하는 것도 이제 t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 getData라는 함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스트링을 이렇게 명백하게 제네릭 타입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펑션 시그니처를 보면은 우리 string 이렇게 패턴 매칭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 제네릭 함수를 타입을 추론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뜻은 우리가 요 타입 변수를
이렇게 명백하게 표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컴파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get 데이터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제 유저가 제가 인자로 보낸 이 스트링 데이터가 캡처가 됐어요. 그쵸? 캡처가 됐는데 명백하게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캡처가 됐는데 캡처가 된 데이터가 스트링 리터럴로 캡처가 돼버려요. 이거를 원하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string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펑션 get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 enum 때 잠깐 살펴봤던 이 object.keys 그리고 object.value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커맨드 X로 잘라야 되고요. 제네릭스 안에 functions.ts를 생성을 해주고 타입을 types로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export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불러와야 되겠죠. import types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닫아주세요. 자 이제 enums에서 잠깐 봤던 object.keys랑 object.values를 볼 건데 먼저 status라는 enum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nitiated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죠. 또 pending 그리고 shipped 그리고 delivered가 있죠. 자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있고 그리고 order라는 인터페이스도 있네요. 그건 어떻게 생겼죠? 바이어가 있고 그리고 order status 얘는 스테이터스 enum으로 타이핑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를 orders라는 order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object.keys로 먼저 써볼게요. keys 그리고 status 스테터스 하나하나마다 바이어를 그냥 생성을 하는 거예요. 테스팅으로 랩핑을 해줘야 되겠죠? 랩핑을 해줄 때 스테터스가 있고 인덱스 바이어랑 인덱스랑 같이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턴을 뭘로 해야 되죠? 오더랑 똑같아야 되죠. 이 타입이 그래서 바이어가 있고 그리고 바이어 넘버 인덱스 그러면은 0, 1, 2, 3 찍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order status 여기서 이제 스테터스 여기서 끝냈으면 되죠. 그래서 스테터스 이렇게 해주면은 에러가 있습니다. 왜냐? 이 string이라는 얘가 스테터스가 이제 string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쵸? 왜냐? 우리가 keys를 쓸 때는 보세요. string이 반환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유저가 오브젝트로 인자로 보낼 때 오브젝트란 지금 상황에서는 enum을 보낼 때 enum이 캡처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문자열 배열을 반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s status 이렇게 타입캐스팅을 하긴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포테이토가 컬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values라고 바꿔주시면 컴파일이 잘 되죠. 근데 한번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values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한번 열어볼게요. 왼쪽 파일 줄이는 닫아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함수를 지금 쓰고 있는 함수가 이렇게 function signature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자로 보낸 이 enum이 t에서 캡처가 되죠. 그쵸? 그래서 values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스테터스가 캡처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자로 보내는 게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initiated가 있고 그리고 initiated라는 예를 들어서 키 값이 문자열이고 그리고 value 값은 스테터스로 이렇게 타이핑이 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서 반환이 되는 배열도 스테터스 배열로 반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values에서 이 타입 변수를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결과는 똑같죠?
왜냐면은 캡처가 됐어요. 스테터스 이넘이. 그렇게 한 번 더 제네릭을 조금 더 배우셨으니까 이해를 해보시고요. 오브젝트.values 이런 거는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치기 전에 한번 왼쪽에 있는 자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object.entries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entries로 바꾸셔서 이제 컴파일이 되도록 챌린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랑 제네릭이랑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볼 건데 클래스를 알아보기 전에 코드 정리 또 한 번 더 할게요. 오른쪽에 닫아주시고요. 이거를 커맨드 X에서 이것도 펑션스죠. 이렇게 안에 붙여줍니다. 얘네들은 타입스로 가도 되겠죠? 타입스 그리고 엑스포트 해줍니다. 여기서도 엑스포트 닫아주고 이제 이 안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import from types 그래서 enum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타입을 따로 인포트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오더 타입을 불러와 주시고 enums type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타입 있네요. 있으니까 지워주고 여기서 같은 라인에서 인풋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클래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private 이 키워드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private 말고 또 public이랑 protected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근데 타입스크립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도 있고 자바에도 있고 이런 객체 지향 언어에 존재하는 키워드들인데 우리가 클래스 쓰면서 많이 사용을 할 거라서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public 있고 private 있고 protected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public이 있는데 얘가 제일 간단하죠. 제한 없어요. 그쵸? 누구나 액세스 가능해요. 그리고 private은 제일 제한이 있는 애죠. 제한이 있어요. 특정 클래스 안에서만 액세스 가능. 아셨죠? 그리고 protected는 얘랑 얘 중간이죠. public이랑 private 중간. 그래서 특정 클래스 안에서 액세스 가능. 상속받는 클래스 안에서 액세스 가능.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변수를 몇 개 만들 건데 first라고 하나 만들고 public이라고 안 써주면 아무것도 안 써주면 public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고 public second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protected third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vate fourth 라고 이렇게 써볼 건데 한번 이 베이스라는 클래스를 한번 상속받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봐요. 그래서 뭐 inherited extends base 이렇게 우리가 inherite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myfunction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벌써 코드 예측을 해주죠. 우리가 꺼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first가 있어요. 네, 아무 에러 없이 잘 컴파일이 되죠. 시점 second도 아무 에러가 없어요. 시점 third도 아무 에러가 없어요. 이제 시점 fourth를 우리가 액세스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에러가 생기죠. private only accessible within class base 베이스 안에서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얘는 주석 처리해줄게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base function이라고 뭐 있다고 해봐요. this.fourth 당연히 되죠. 우리 이 안에서 액세스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요. const inherited new
inherited 이런 식으로 썼을 때 inherited 점 무엇을 쓸 수 있죠? first 괜찮죠? 에러 없어요. inherited 점 second 문제 없어요. inherited 점 third가 더 이상 안 돼요. 그쵸? inherited 점 fourth도 당연히 안 돼요. 자, 왜죠? 이 third는 이 inherit 하는 상속받는 클래스 안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액세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fourth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프라이빗이라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죠. 둘 다 third나 fourth나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public-private protected의 다른 점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택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이랑 같이 써보기 전에 코드 정리 또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타입스크립트랑 상관이 없죠, 전혀. 그래서 classes라고 써주시고요. index ts로 해주세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건 에러가 생기니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오셔서 한번 클래스 알아볼게요. 일단 인터페이스를 이제 쓸 건데 임플리멘트 할 거기 때문에 써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스택.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i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서 쓰겠습니다. 제네릭이니까 t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 클래스에다가 임플리멘트 하고 싶은 함수들을 여기다가 한번 시그니처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시가 있죠. 일단 푸시가 있고 그리고 푸시는 무엇을 인자로 받나요? 아이템을 받는데 t예요. 우리가 이제 전달받을 t를 아이템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습니다. 팝이 있네요. 팝은 인자로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스택 맨 마지막 걸 팝 꺼낼 거기 때문에 없죠? 근데 반환되는 건 있죠. 팝을 하니까 t나 undefined예요. 이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pick도 팝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스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추가된 아이템을 꺼내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래서 얘도 같은 식으로 undefined. 그리고 마지막으로 size 또는 length가 있겠죠. length는 number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 클래스를 한번 써볼 건데 쓸 때 class stack 이렇게 쓰고 implement가 없이 쓰면요. 우리가 코드 예측이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썼을 때 도움을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implements I stack t 쓰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에러가 생기죠. 우리가 지금 필수로 있어야 되는 함수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에러를 받게 돼요. 그죠? push, pop, pick 사이즈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클래스 body 안에 와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함수들이 이렇게 추가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ush라고 조금만 쓰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써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참 좋죠. 자, 일단 우리가 push가 있고 일단 펑션 body만 다 쓸게요. pop이 있죠. pop도 있고 또 pick도 있어요. pick가 있고 또 사이즈가 마지막으로 있네요. 그리고 constructor를 써줘야 되는데 constructor는 좀 특별하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 empty constructor, 빈 constructor를 보내줘도 돼요. 이 constructor는 우리가 스택을 이제 나중에 new 키워드로 instantiate 한다고 하죠. 뭐 이렇게 stack, new stack 이렇게 이제 해줄 거 아니에요. string을 하든지 이때 이 발동되는 함수라고 보면 되죠. 스페셜 함수예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제가 캐패시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인스턴시에이시 될 때마다 나는 이 스택이 4개까지만 아이템을 전달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겠습니다. capacity 4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public private protect 중에서 private storage라는 배열을 만들 건데 이건 당연히
t 배열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클래스 뼈대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펑션을 채워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파라는 캐파시티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프라이빗 변수가 없었다면 그냥 간단하게 this.storage.push item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캐파시티가 있으니까 스토리지라는 배열이 이미 다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하고 푸시를 해줘야 돼서 this.size 사이즈를 쓸게요.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좋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게 캐파시티랑 같으면 우리는 스토리지가 다 찼습니다 라고 에러를 throw 해줄 거예요. stack is full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다면 푸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푸시 함수를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팝도 굉장히 간단하죠. return this.storage.pop 이 팝은요, 이 팝이랑 달라요. 이 팝은 우리가 스택의 팝이고 이 팝은 배열의 팝이에요. 배열. 그렇죠? array 팝. 자, 그런 다음에 피크가 있죠. 왜 리턴 해주나요? 우리가 펑션 시그니처 타입을 리턴 타입이 t 또는 undefined라고 했어요. undefined는 언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이 스토리지가 빈 배열이면은 우리가 팝을 했을 때 undefined가 반환이 되겠죠? 피크는 뭐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무엇인지. 그걸 반환을 받아보는 거죠. 팝은 반환을 받아보면서 그리고 이 스토리지가 조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his.storage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인덱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this.size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this.storage length로 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size라는 함수를 쓸 거니까 재활용해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사이즈가 있어요. 간단하게 this.storage length를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택 클래스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써놓은 함수들을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택을 주석을 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string stack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택에다가 푸시를 할 수 있는 거는 문자열밖에 안 되겠죠. string stack .push 라고 했을 때 이제 펑션 시그니처를 받을 수 있죠. string만 된다고. 그래서 hello 라고 쓸 수 있고 또 string stack .push hello world 그리고 push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느낌표라고 했을 때 한번 콘솔 로고 찍어볼까요? string stack.pick 해볼까요? pick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npm start, npm run start dev 하면은 자,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푸시를 한 게 느낌표죠. 하나 더 추가를 했을 때 하나 더 하면요.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 근데 우리가 캐패시티를 4로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푸시를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생기겠죠. 한번 볼게요. 자, 세이브 했을 때 에러가 생기죠. 뭐라고 나오나요? stack is full. 이렇게 에러가 throw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캐패시티가 없이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팝을 했을 때 undefined는 받아보지 않도록 체크를 한번 여기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뭐 무슨 스토리지가 빈 배열이면은 팝이 가능하지 않게도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그젬플이에요.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개선을 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한번 혼자서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써보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Q도 있어요. 그렇죠? Q랑 스택 아시죠? QUEV Q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네릭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유틸리티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